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시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기상청이 박람회장에 추진 중인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계획을 둘러싸고 여수시와 의회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건립 부지 매입 비용을 여수시가 자체 예산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나서자 시의회가 일단 막아선 건데요. 그 속사정을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용역 과정에서 입지로 지목된 박람회장 내 아쿠아리움 옆 부지입니다. 해변에 인접한 적지지만 공시지가만 40억, 실제 예상가는 80억 원을 넘을 정도로 땅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수시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 부지를 기상청에 사줘야 한다며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또 우리 여수 시민에게 해양이라는 테마, 이 기상과학관을 건립한다는 이 자체는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 입장에서 사실 기상청에 요청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국가사업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기관은 신설 이전과 관련된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키거나 이를 조건으로 입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2014년부터 도입된 지방자치법의 핵심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부지를 제공했던 일부 타 지역도 지방자치법이 도입되기 이전에 시행됐거나 매입 부담이 없는 공원용 시유지여서 이번 여수의 사례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상임위원들은 자신들이라도 나서보겠다며 정부 부처 방문을 서두르는 상황. 적은 돈도 아니고 여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그걸 짓도록 하느냐. 정치권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비 확보 노력 아니면 유부지 확보 노력을 해야 된다. 과학관 부지 매입 요구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현재 의회 내부 기류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남해안 9개의 시군이 속해 있는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최근 미국 서부 지역으로 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굵직한 주제가 담겨 있는데요. 그러나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이번 연수를 두고 적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남해안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출범한 남중권 발전협의회. 전남과 경남을 아우르는 9개 시군이 가입해 지역 상생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과 공동행사 개최 등을 위해 적극적인 연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각 지자체장들이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지역 경쟁력 강화란 명목 아래 미국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7박 9일의 일정표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설 견학 등이 포함됐습니다. 관계 공무원까지 대동해 20여 명이 연수에 동참한 가운데 관광지 방문도 눈에 띕니다. 이번 연수에 투입된 예산은 1억 5천여만 원. 지자체장들을 제외한 동행 인력들의 예산은 각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됐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라면 하루 6시간 내외의 짧은 일정 속에 어떤 성과를 낼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게다가 시민단체는 환경오염 등 지역 현안이 쌓여있는 가운데 국외 연수까지 떠난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민생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와중에 남중권 협의회는 혈세 1억 5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미국 연수를 다녀온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고, 이에 대해 협의회는 지난해부터 계획된 데다 주말을 포함시키는 등 일정을 최소화했다면서도 시기의 적절성을 지적한 시민단체 입장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정표와 달리 관광 일정은 제외시켰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현지 방문으로 내실 있는 연수였다고 자평하는 한편 동행한 공무원들 역시 관련 규정에 맞춰 실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관을 방문하고 소개를 하고 대표로서 또 우리 지자체를 갖고 홍보하고 전체 남중권의 어떤 공동적인 어떤 사업 성과를 위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방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일부 시의회 외유 논란으로 심리적 생채기를 입은 지역민들. 연수 결과물이 얼마나 정책에 반영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협의회는 귀국 후 20일 안에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무인기를 활용한 인공 강우 실험에서 실제 강우 효과가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항우연 기상청 기상과학원과 함께 고흥항공센터 상공에서 수직 이착륙 무익기로 인공 강우 실험을 실시한 결과 구름씨를 살포한 뒤 큰 구름 입자의 수가 3.8배, 평균 입자 크기 25 마이크로미터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성에서는 검출기를 통해 강우 신호를 얻었고 광양에서는 자연 강수를 더해 강우량이 0.5mm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유무인기의 협업을 통해 무인기의 인공 강우 실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기술 연구 개발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양파와 마늘 생산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28일까지 서울시, 광주시, 전남도 교육청 등 16개 공공기관, 43개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가격 폭락으로 시름에 잠긴 농민들을 돕기 위해 양파, 마늘 사주기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전남도 공무원 노조 2천여 명의 조합원들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사랑의 양파, 마늘 사주기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전남 양파와 마늘은 생육 환경이 좋아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전년 대비 도매 가격이 양파 38%, 마늘 19%가량 하락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리단길이나 가로수길처럼 지역에서도 골목길 브랜드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골목 상권을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 향동의 문화의 거리입니다. 조성 10여 년 만에 10곳 안팎의 공방과 갤러리는 5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원도심의 빈 건물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해 순천을 대표하는 거리가 됐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순천 부읍성자리의 역사의 거리가 조성됐습니다. 성곽을 표현한 건축물에는 도서관이 함께 조성돼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쉼터가 됐습니다.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문화의 거리, 또 서문성터, 관광 및 말하면 공예 제작 같은 거 그런 걸 해가지고 체험을 하기 때문에 생기가 돋았습니다. 역사의 거리 주변으로는 정원의 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도심 속 자투리 땅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원도심의 녹색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에서도 서울 경리단길이나 가로수길 같은 골목길 브랜드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공방과 갤러리, 상가가 있는 골목길 상권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공공시설 유치와 원도심 주차 공간은 여전한 과제입니다. 저는 가장 시급한 거는 주차장이라고 봅니다. 한 버스가 3대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이 근처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상권을 이룬 원도심의 거리 브랜드화, 상권을 살리는 묘수가 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시가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광양읍성길을 중심으로 쉼터와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모전을 거쳐 선정된 작품들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여가 활동 증진과 관광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은 정채봉 작가와 관련된 설치물 등 모두 8개로 작품 내용과 연계된 테마길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일본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섬이 많은데요. 이 가운데 2천여 개 섬들이 전남에 몰려 있습니다. 이들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사대교가 개통된 지 2달, 암태와 팔금, 안자, 자운도 4개 섬의 삶과 모습이 확 달라졌습니다. 늘 해야 했던 바다 날씨 걱정이 사라졌고 수영차로 버스로 한나절이면 서울 나들이도 가능해졌습니다. 집에서 아침에 일찍 나가면은 저녁 오후 늦게쯤 떨어졌어요. 서울에? 예. 어딘가는 일은 보고 일일 생활권이 될 것 같아요. 전남도에 지을 예정인 연도 16개는 모두 115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56개 다리가 완공돼 개통됐고 17개 다리는 현재 건설 중입니다. 그리고 42개소가 차근차근 더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남이안 해변길이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도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섬의 3분의 2가 몰려있는 전라남도가 이 같은 연도 연륙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최근 2030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미착공 다리까지 모두 짓겠다는 목표를 도민들에게 제시하고
국가 비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겁니다. 신안 앞에 해남 화원 구간과 여수 화태 백야 구간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사업이 착수되는 등 전남의 연도 연륙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과 바다 그리고 국내 해상 교량의 65%를 차지하는 전라남도. 세계 최초 체대란 수식어가 붙은 다리들도 즐비한 세계적인 해상 교량센터이자 반백년 역사를 간직한 다리박물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시가 다문화 가족의 교류와 소통 공간으로 다가온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개소된 다가온은 다문화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다가와 함께 소통하자는 의미로 만들어졌으며 다문화 가족은 물론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가온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해 운영하며 결혼 이민 여성의 사회 적응과 자립 역량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두바이에 본사를 둔 경제자유구역협회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로 전 세계 90여 개국 정보기관과 350여 개의 기업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이번 회원 가입을 계기로 투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기반이 마련됐다며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 대한 시민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는 오늘 법원에 전국 시민단체와 동북권 시민단체, 일반 시민 2천여 명의 서명이 적힌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책위는 지난 1차 공판 기일에서 여순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공소 기각 판결이 아닌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지역 선정에 따라 현재 농어촌 공사 등 유관기관과 부지 매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수도권과 충북 곳곳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대기 불안정 때문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꽤 요란하게 내리고 있고요. 앞으로 이 비구름이 동쪽으로 느리게 이동하면서 오전까지 중북부 지방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로는 북쪽에서 또 다른 비구름이 내려와서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은 오늘 밤 사이에도 비가 계속되겠고요.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는 경북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도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어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편 쾌적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차츰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겠습니다.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더라도 들어오는 미세먼지는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으로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8도, 영남 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